뉴스특급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가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과 모델. 문 대통령 얘기보다 먼저 한현민 씨, 모델 한현민 씨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 첫 신년 인사회에서 요즘 대세 이분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이 직접 모델 한현민 씨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소감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저번 주 정도에 연락을 받았어요. 청와대 신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기분이 열떨떨했고 되게 신기했고 되게 기대돼요. 제가 단지 운이 좋아서이지 않을까요? 그냥 가서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말씀 많이 듣다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기울여진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뉴스특급 제작진에게 여러 가지 소감을 밝혔었는데 이 얘기 짚어주기 위해서 이수희 변호사, 양문석 박사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평론가님 어쨌든 일단 한현민 모델이 오늘 신년회에 초청된 거는 맞는데 네. 대세라는 수식어가 요즘 붙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16살 된 10대 모델인데 2017년에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대 3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예. 그래서 뉴욕 타임스퀘어 이런 데서도 한현민 씨가 모델로 나온 사진이 전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보다 국제적으로 더 알려진 스타인데 키가 벌써 10대인데 190 정도 되거든요. 키가 그렇게 크군요. 키가 엄청 크고 얼굴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국적인 외모이기 때문에 지금 연예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아마 한류 스타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스타입니다. 예. 저 아까 잠깐 화면에 지나갔지만 저 모델 한현민 씨 말고도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도 청와대 오늘 인사회에 참석을 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통합이라든가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상징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이런 분들이 또 초대가 된 것 같고 또 강산혜 씨도 초대가 됐는데 강산혜 씨 같은 경우에 넌 할 수 있어 이런 노래를 통해서 좀 시대를 위로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 청와대를 찾았던 이 면면들 좀 특이한 부분을 살펴봤다면 진짜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신년에 이렇게 각계각층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불참을 선언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250명 모여가 뭐 멀찌감치 떨어져서 밥 먹는데 예, 밥은 제 혼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요. 예,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도 갔었던 사람이고요. 예, 나중에 그런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예, 가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자서도 밥은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불참한 그 속내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200여 명이 그 앉는 자리에 굳이 이제 갈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이게 안 가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2014년에 그 야당이 그 김한길 대표가 갔고, 그다음에 2015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갔고, 그다음에 2016년에는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 대표였는데 안 갔고, 그래서 2014년, 2015년에 간 게 오히려 그 당시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국민들 눈에 보일 때는 상당히 그 대선 이후에 첫 신년회였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첫 신년회인데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기대는 있으나 야당 정치인들이 안 가는 게 관행이고 가서 또 밥 먹는데 액세서리로 그 병풍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던 그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처럼 저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크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수희 변호사, 홍준표 대표는 이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는 거네, 그러면? 이게 뭐 적폐청산을 이제 새해 들어서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이제 청와대가 보이는 입장에서는 홍준표 그 한국당 대표는 좀 가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가 뭐 당대표들이 안 가서 그렇지 원내대표들은 또 참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당대표가 안 간 거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지만 국회와의 소통이 필요한 새해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를 초청을 한 그런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글쎄요, 뭐 청와대 패싱, 문재인 패싱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요.
신년의 분지로 이렇게 바쁜 청와대가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로 논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새해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의혹들이 좀 막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누가 특사 가나? 임종석 실장 갔다 온 것 때문에 이제 그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초에 저거 뭐 임종석 시장 방문하기 전에 이미 저기 아랍에미리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다고. 저희 채널의 정치부 김기정 기자가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코멘트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 이제 양문석 박사님. 예. 이게 오늘 신년에 최태원 SK 회장도 왔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그 국직간 이 논란이 세 줄기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핵 폐기물 처리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군사 협정은 어떻게 된 것이냐, 군사 지원 협정은,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하고 그 관련이 있냐 문제인데요. 일단 최태원 회장 중동 논란에서요. 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임종석 그 비서실장하고 만났다는 부분인데 청와대가 아주 특이합니다. 최근에 이 문제를 보고 예. 거짓말은 안 한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게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최태원 회장이 만났다고 했었을 때는 강하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임종석 그 비서실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만났다 할 때는 바로 또 시인을 합니다. 즉 이 아랍에미리트 건 사건은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고 이것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예. 아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최태원 회장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만약에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박수 치실 일이죠. 10조 현재 지금 그 KBS 9시 뉴스 29일 9시 뉴스 내용이 그거잖아요. 10조의 정유시설 건설을 하려고 거의 계약 직전에 와 있는데 예. 그게 백지화됐다.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갔다면 이건 칭찬받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뻔히 이거는 정말 그 기업과 그 정부가 함께 대외적으로 엄청난 1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그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공조하는 모습들,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발표하면 이거는 칭찬받을 일인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군사지원협정 문제나 핵 폐기물 그 처리 문제는 예. 그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국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는 이해가 됩니다. 현재 청와대가 이 문제가 그 밝힐 수 있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밝힐 만한 내용이었었으면 청와대가 밝혀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밝힐 수 없을 정도면, 그리고 청와대가 계속해서 국익 문제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려운 그 내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도 받아서 질문을 드리자면 말씀처럼 의미심장하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진실을 저희가 알게 되면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그 뭐 선진국이나 강대국들의 중동 외교 정책을 보면은 모호하거나 되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또 겉과 속이 다른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랍에미리트 그 뭐 수니파 시아파에서 여러 다른 나라들하고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개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국익에 정말 국익에 해가 된다면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뭐 이번 정권은 전 정권 탓을 하고 또 뭐 현 정권이 아마추어처럼 군 거 아니냐고 또 한국당은 서로 간의 비난전에서 결국 이게 까부자라고 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국회와는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로 좀 양해를 구하는 건 어떠냐, 좀 그런 제3의 길을 찾는 것이 국익에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뭐 언론에서 조명을 해서 그렇진 않았겠죠. 테이블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임종수 실장과 최태원 회장이 같은 앵글에 잡힌 화면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양 박사님.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폭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이야기하면 폭로해서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사건이 그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근히 문재인 정부가 뭔가 실책을 저지르고 그걸 수습을 하려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초기 버전이죠. 예. 원전 폐기를 선언한 정부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불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가장 초기 그 버전이었고요. 결국은 핵 폐기물 처리를 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그다음 군사 지원 협정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그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라면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폭로라고 이야기하거나 문재인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겠지요.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은 서로 양쪽 다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들을 상정을 하고 정치적인 그 유리한 국면들과 발언들로 자신에게 이 좋은 그 정세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